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에 그 아담이라고 하는 오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발표를 할 건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옵티마이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옵티마이저가 하는 역할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애플을 미니마이즈 시키거나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뉴럴넷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인풋 데이터 셋의 규모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한번 미분한 거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레디언트 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레디언트 한 거 가지고만 쓸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 두 번 미분한 것도 쓸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그냥 한 번 미분한 것들에 대한 메소드를 소개를 하고, 현재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담이다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메소드들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그다음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는 이제 그 데이터셋, 인풋 데이터셋의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전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 안에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라는 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법을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우리가 업데이트 시킬,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타임 t에서 업데이트 시킬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는 타임 스텝에서의 파라미터에서 요 맨 끝에 있는 그레디언트에다가 러닝 레이트라는 것을 곱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때 요 그레디언트가 한 번 미분한 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레디언트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또 함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러닝 레이트가 좀 작은 값을 가지고선 하면은 처음에는 그레디언트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요 최저값 근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레디언트 값이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최저값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를 너무 크게 주면은 대충 하다가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적당히 준다라고 해서 조금 더 키웠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많이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최저가 근처에서도 똑같이 수렴하는 방식이 느려지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레디언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그 파라미터의 업데이트가 전적으로 그레디언트 1차 미분한 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방법이 이제 모멘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라는 어떤 타임 스텝 t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그 전 스텝에다가 어떤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건 비슷한데, 그 업데이트 하는 그 양을 단순하게 그레디언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텀을 우리가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근데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업데이트 했었던 텀에다가 어떤
1보다 작은 프랙셔널한 텀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업데이트하는 텀에 반영을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요 VT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익스펜션 되는지를 쪼끔 더 살펴보면은 어떤 이미 타임 t에서 바라봤었을 때의 이 모멘텀의 값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앞에 붙는 요 감마의 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보다 작은 프랙셔널 텀이기 때문에 타임 스텝이 상당히 과거에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싱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멘텀에 기여하는 것은 최근의 그레디언트 값들이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일수록 이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쪼끔 요약을 하자면 스텝 계산에서 움직인 다음에 아까 내려던 관성 방향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 보자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다음과 같이 어떤 오브젝트 펑션의 모양이 이렇게 비대칭 형식일 때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고 계속 일정한 파라미터들 사이에서 오실레이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멘텀을 이용하면 쪼끔 더 빨리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수렴하는 것을 옵티마이즈 파라미터 값을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오브젝트 펑션이 되게 거칠거나 그랬을 때 스무딩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쪼끔 더 빨리 우리가 수렴하게끔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생각을 한 방법이 인제 NAG라고 해서 네스터로프 액셀러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인데요.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썼던 모멘텀 방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긴 하는데, 그레디언트의 업데이트 방법을 단순하게 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었던 지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관성 방향, 아까 모멘텀 값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원래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자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쪼끔 더 빠르다라고 인제 계산량이라든가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다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라는 방식입니다. 보통 인제 어댑티브라는 말이 앞에서 붙기 시작을 하는데, 요 앞에서 했었던 것까지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이 어댑티브라는 말이 붙는 옵티마이저에서부터는 요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의 값을 GTI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인제 아까 앞에서 했었던 타임 스텝 말고 i라는 게 하나 더 붙게 되는데, 요 i가 붙은 이유가 각각의 파라미터들마다 그 업데이트를 쪼끔씩 다르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G 값을 라지 G 값을 그레디언트의 제곱을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G의 값을 취하게 되고, 실제로 러닝 레이스에다가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한 것을 누적한 값을, 루트를 씌운 값들을 곱해 주면은, 아니 나눠 주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에 업데이트되는 값들이 파라미터들마다 다르게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좀 가끔씩 업데이트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좀 빠르게 되게끔 만들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주 업데이트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업데이트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더 조심스럽게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스팔스한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쪼끔 더 잘 옵티마이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그레디언트 한 값의 제곱을 계속해서 누적을 하다 보니까 요 값이 어떤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계속 자주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요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돼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힌튼 교수님이 인제 제안한 방법 중에는 RMS 프롭이라는 방법인데, 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레디언트 제곱한 누적한 값을 그냥 제곱해서 누적하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모멘텀 했었던 것처럼 지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발산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GA 값을 가져갈 수 있게끔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팔스한 데이터에도 잘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발산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아다 델타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아다 델타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 러닝 레이트를 바꿔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한데, 그 러닝 레이트의 형태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역시 뭐 똑같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유닛이 매칭이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그레디언트를 하는 방법이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뭐 맨 처음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두 번 미분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두 번 미분한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가지고 있는 그 연속이라든가 미분 가능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그 어떤 점 근처에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시켜주고 2차 미분항까지만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단순하게 1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두 번 미분한 걸 가지고 쓸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변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어떤 매트릭스 형태를 취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 번 미분한 꼴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를 해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해시안 인버스 형태와 그레디언트의 곱으로 우리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좀 더 그럴듯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제 이 어댑티브 델타, 아다 델타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앞에서 우리가 다변수를 쓰고 있는데, 다변수들 사이에서 어떤 독립성 또는 아니면 오프 다이고널 텀이 그렇게 크지 않고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과 한 번 미분한 거의, 그러니까 요게 G의 꼴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요 해시안의 인버스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업데이트하려는 파라미터의 어떤 단위와 비슷하게끔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조금 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럴듯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왜 그럼 두 번 미분한 텀을 안 쓰고 한 번 미분한 텀만 쓸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 두 번 미분한 텀을 쓰게 되면은 해시안 매트릭스가 계산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양도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잘 쓰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 한 거를 가지고 근사를 시키면은 비슷한 효과를 얻으면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세타의 값을 요렇게 가져가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요 그레디언트의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분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보면은, 아까 분모를 요런 식으로 다시 뭐 교환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부분을 그레디언트의 값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썼었던 그레디언트의 제곱 누적시킨 거, 그러니까 지수 평균으로 우리가 요걸 대처를 하고, 요 부분을 기존에 가져왔었던 그 그러니까 타임 스텝에서 파라미터들이 얼만큼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선 우리가 요 부분을 대체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아다 델타가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다 그레드에서처럼 분모 때문에 갈수폭이 작아져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해를 잘 못해서 그 에이다 델타에서 네네. 이 그레디언트가 이 유닛 오브 세타랑 매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 자체가 그냥 디멘전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썼을 때 그냥 단순하게 디멘전으로 따지면은 세타의 인버스 디멘전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디멘전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 러닝 레이트도 디멘전이 없는 걸 테고 요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적용을 하는 어떤 식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 요 부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디멘전은 그 파라미터의 인버스 디멘전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를 우리가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속도라는 게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전이 달라지잖아요. 미분했었을 때. 그 파라미터에 대한 인버스 텀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디멘전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레디언트를 살펴봤더니 그레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디멘전은 요 세타에 대한 인버스 디멘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디멘전이라는 게 네. 그냥 차원 수랑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차원, 오더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니다. 네. 또 하나, 지훈님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유닛은 그렇다 치고 제가 해시안 인버스 하는 것까지도 이해 가고, 네. 오프 다이고널 텀이 이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네. 다이고널 텀에 이제 미분한 거, 이렇게 다이고널 그렇죠. 텀 두 번 예. 한 거, 거기만 써서 쓰겠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네네. 맨 마지막에, RMS로 대체하는 부분이 네. 조금 바로 이렇게 딱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네. RMS가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앞에 거를 봐야 되나? 다시. RMS 제곱이 아니라 루트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오브젝트 펑션을 두 번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저 식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텀이,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요 두 번 미분한 거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해시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량이 많은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저런 네. 식으로 델타 세타를 그렇죠. 저렇게 예, 이렇게 바꿔주고 저걸로 이렇게 이 바꿔주는 거죠. 아래를 네, 대체해 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G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평균으로서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계속 뭐 RMS 프로비라던가 아다그레드에서 나왔던 방법이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일종의 델타 세타의 형태의 어떤 값으로 그래서 아다 델타가 된 거고요. 요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S 값을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수평균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 스텝 efficient 어떤 그 파라미터의 스텝 업데이트에 대한 제곱의 그 지수 평균으로서 우리가 S를 도입을 하면은 조금 더 그럴듯한 어떤 델타 세타의 업데이트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기서 저희 이쪽 앞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수학적 엄밀성이 별로 없어서 사실 저도 이 논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긴 했었어요. 그냥 그런 형태의 꼴을 좀 맞춰보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아담에서는 이제 앞에서 몇 가지의 컨셉트를 설명했는데 그 컨셉트를 계속 이제 조합하는 형태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줄기는 모멘텀을 이용했었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다그레드에서 그 그레디언트의 제곱 텀을 분모로 넣어가지고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거였는데, 요 아담이라는 게 어댑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썼던 모멘텀하고 아다그레드에 썼던 그 분모의 그레디언트 제곱 텀을 넣어서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 두 텀을 믹스해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V 텀이 바로 분모로 들어가는 세컨드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RMS 프롭이라던가 아다그레드에 쓰던. 그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텀이 이제 퍼스트 모멘텀이라고 해서 모멘텀 메소드에 쓰던 그 그레디언트에 대한 지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믹스해서 썼으니까 되게 좋고 그럴듯한 어떤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 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스팔스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 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초기의 값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초기 값에서 우리가 MT라든가 VT 값은 0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또는 근데 요 베타 1이라든가 베타 2가 1에 가까운 값을 갖게끔 만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겠죠. 상대적으로 요게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0에 가까운 값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의 그레디언트 값이 요 초기에 우리가 설정해 준 모멘텀과, 그러니까 퍼스트 모멘텀과 세컨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이 적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초기의 모멘텀, 그러니까 퍼스트 모멘텀과 세컨드 모멘텀에 바이어스 되어 있다라고 이쪽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언바이어스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박스를 친 부분이 퍼스트 모멘텀과 세컨드 모멘텀을 언바이어스 시켜주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분모들이 바로 언바이어스드 텀, 그러니까 코렉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저 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exponential average, 그러니까 지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거를 unbiased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먼저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고,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서 근사를 시켜봤더니 우리가 어떤 correlation 하는 텀들을 일단은 바깥으로 빼고, 요 그레디언트 값이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요 그레디언트 제곱에 대한 텀인데, 요 부분이 초기 값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이어스 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요 VT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unbiased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 텀은 이제 요 G 값이 스테이셔너리 하냐 안 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테이셔너리 할 경우에는 요 부분이 0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이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지수 평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베니싱 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 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어스 코렉티드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퍼스트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담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아까 앞에 썼던 것처럼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냐면
업데이트 될 때 그 러닝 레이트가 발산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준 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되는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정을 하는데요. 이제 퍼스트 모멘텀과 세컨드 모멘텀을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코렉트 텀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거를 러닝 레이트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냥 모멘텀, 그러니까 퍼스트 모멘텀과 세컨드 모멘텀의 언바이스트 텀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요거 분모 분자로 각각 써가지고 요 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코렉션 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텀이 붙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타 t라는 게 러닝 레이트로 적용이 돼서. 그런데 이쪽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요 러닝 레이트가 가질 수 있는 상계가,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일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주 스팔스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모멘텀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스팔스한 거니까 대부분의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기존의 앞에서의 타임 스텝에서는. 그럼 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에 기여되는 부분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레디언트 값이 딱 측정이 됐으면은 요 텀만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바이스드 모멘텀은 여기에서 요 값에다가 1-베타 t 승을 나누게 되는 건데, 요 t 값이 충분히 우리가 충분한 타임 스텝 동안에 거쳐서 그레디언트의 값이 스팔스하게 하나 딱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부분은 0에 가깝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1에 나누게 되는 것은 mt 값 요 하나만 존재를 하게 돼서 요 텀으로 우리가 근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에타의 값이 실질적으로 요 값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1-베타 1이 루트 1-베타 2보다 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멘텀 값,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값이 발산하는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돼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커먼한 경우는 어차피 이 부분의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레디언트 제곱의 어떤 지수 평균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그레디언트에 대한 평균을, 그러니까 모멘텀 평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항상 큰 값을 가지고 있게 돼서 러닝 레이트보다는 항상 작은 값으로 델타 t의 값이 업데이트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팔스한 데이터를 다룰 때에만 우리가 요 베타의 값을 조심히 써가지고 그 업데이트 되는 요 값들을 발산이 안 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러닝 레이트의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efficient 모멘텀이 되는 거, efficient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겠죠. 또는 타임 스텝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논문에서는 조금 더 과장되게 해석을 하자면 이걸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요 m 햇 값이라고 했죠. 어떤 타임 스텝 t에서의 m 햇 값의 n 햇 값의 방향이 얼마나 트루 그레디언트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실험들, 앞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담이라는 게 스팔스한 데이터에도 잘 맞고, 그러니까 뭐 빽빽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 그레디언트가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건데, 첫 번째가 엠니스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고, 엠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MDb BOW라고 하는, 이건 좀 스팔스한 데이터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봤더니, 아다그레드,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아다그레드인데, 아다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모멘텀을 갖는 그레디언트 벡터의 수렴이 늦게 되는 거겠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값 때문에, 요 분모값 때문에
이게 제동을 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닝 레이트이 작게 되어서 트레이닝 코스트가 늦게 수렴을 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아담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와 비슷하게 우리가 빨리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스파르스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쓴 거는 늦게 되는데, 수렴이 늦게 되는데, 아다그레드나 이런 것들처럼 아담은 역시 똑같이 수렴을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담 오토마이저 자체가 그 데이터가 어떤 유형의 데이터든지 상당히 로버스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해봤는데,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on convex 모델이기 때문에 non convex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아담은 non convex 시스템에서도 로스 펑션을 잘 수렴한다는 것들을 확인했죠. 근데 그 앞에서 사실 몇 가지 그 어펜딕스 보면, 논문 뒤에 어펜딕스 보면은 대부분 컨벡스한 펑션 을 생각을 해서 증명을 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을 하는 non-complex한 모델에서도 아담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담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은 가로축이 이터레이션 스텝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처음에는 다른 그 메소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타임 스텝이 점점,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하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메소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수렴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앞에서 했던 그 바이어스드 텀 때문에 조금 수렴이 늦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이어스드 코렉션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베타2가 이제 그 1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요 빨간색이 바이어스 코렉션 텀을 넣은 거고, 녹색이 바이어스 코렉션 텀을 넣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옵티마이저를 구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1에 접근할수록 실질적으로 제대로 맞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베타2 같은 경우에는, 베타2가 1에서 조금씩 멀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이어스 코렉션 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요 베타1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모멘텀 이력을 반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모멘텀이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렴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담엑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그 그레디언트 제곱에 대한 그 분모로 들어간 누적하는 그 텀을 그 L2 놈을 가지고 썼었는데, 그렇지 말고 인피니트 놈을 가지고선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아까 앞에서 이제 2개의 상계를 갖는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 인피니트 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레디언트 텀에 대한 이력들을 계속해서 누적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맥스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분모의 값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수렴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리고 뭐 몇 가지 계산을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아담 옵티마이저가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해왔었던 다른 옵티마이저들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고 컴퓨테이셔널 이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뭐 구현하기도 쉽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옵티마이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도 적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로버스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나담이라고 하는 건데, 나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은 모멘텀 메소드하고 그다음에 아다 그래드 메소드를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담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대신에 그 네스루프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방향으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그 방향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 모멘텀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넣어서 나담이라는 걸 만들었고, 아마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좀 재밌는 것들을 이용하거나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담 메소드가 현재까지로는, 아직 나담은 비교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그 모멘텀이 움직이는 방향 아니면은 그 비헤이비어들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분 40초밖에 남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이 페이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담 페이퍼하고, 그다음에 아다그레드 페이퍼들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블로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들을 참조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이거 좀, 아, 질문. 네네. 네? 베이라 1하고 베이라 2를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데 어떻게 주로 베타 1하고 베타 2요? 예. 아, 그렇죠. 베타 1하고 베타 2를 튜닝을 좀 해야 되죠. 그거는 사실 이쪽에서는 좀 휴리스틱하게 해본 것 같아요. 몇 가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베타 1과 베타 2를 튜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와 있었어요. 그냥 몇 가지를 해봤더니 이게 제일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베타 1과 베타 2가 하는 역할은 과거 이력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사실 자기 데이터에 맞춰서 조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베이라 1하고 베이라 2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베이라 1 그걸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 효과가 사실 맨 앞에 그 이니셜 바이어스만 커렉션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계속 스테이셔너리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있다가는 거의 이제 그 사실 프랙티컬한 상황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사실 뭐, 예. 네,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라를 지를 때, 여기에 바로 그거를 조금 얘기를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베타 네, 트랜지션이 그렇죠. 바뀌면서 그 다음에 알파 값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각 에포크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수렴하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옵티마이즈, 조금 더 빠른 베타 값이라던가 알파 값들을 가져가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에서 지정해주는 베타 1